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국내 OTT 왓챠의 매각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 뉴스 하피TV가 분석해봅니다. 왓챠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다는 뉴스는 상반기부터 흘러나왔죠. 현재 자금난에 봉착한 왓챠가 크래프톤, 카카오, 쿠팡 등의 매각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첫 보도가 나온 이후 왓챠 박태훈 대표의 경영권까지는 매각할 의사가 없으며 현재 구조 조정 중이라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왓챠는 구조 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왓챠의 손실액이 248억 원에 달합니다. 구조 조정으로 해결될 금액은 아니죠. 왓챠의 현 상황을 좀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왓챠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 OTT 사업자 탑7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022년 6월 기준 1위는 넷플릭스로 1117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웨이브, 3위는 티빙, 4위는 쿠팡플레이, 5위는 디즈니 플러스, 6위는 시즌, 7위가 왓챠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는 곧 바뀌게 될 전망이죠.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순위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각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일단 해외 OTT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제외하고 먼저 웨이브는 SKT가 운영 주체이지만 지상파 3사가 SK텔레콤보다 더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콘텐츠 기획 제작 능력이 여전히 떨어져 지상파 3사의 콘텐츠로 연명하고 있죠. 티빙은 모기업이 CJ로 영화부터 방송까지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콘텐츠 1위 기업입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수많은 영화사 제작사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지난해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한 JTBC의 콘텐츠 제작사 SLL이 3대 주주이고 네이버가 4대 주주로 참여해 네이버 웹툰을 콘텐츠로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라인을 통해 일본 동남아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KT 시즌을 인수해 통신사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죠. 티빙이 국내 OTT 중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쿠팡 플레이의 가입자가 의외로 많은 이유는 쿠팡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쿠팡도 자체 콘텐츠 제작 여력이어서 외부 제작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히트 콘텐츠를 할 수 있는 SNL, 안나는 각각 A스토리 콘텐츠 맵이라는 외부 제작사에서 공급받은 것이죠. 대신 모기업 쿠팡의 자금력과 와우 멤버십이라는 탄탄한 재정 구조에 힘입 더욱 성장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왓챠죠. 왓챠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모기업도 없고 자체 콘텐츠 제작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왜 왓챠가 그간 OTT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왓챠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왓챠는 2011년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 왓챠 PDR로 불리는 영화 평점 서비스를 시작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 OTT인 왓챠 플레이를 2016년 론칭하게 된 거죠. 이후 OTT 명칭을 왓챠로 바꾸고 원래 왓챠였던 서비스를 왓챠 PDR로 바꿨습니다. 왓챠는 자체 수익보다는 벤처 캐피탈의 투자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창업자인 박태훈, 원지연, 정인수의 지분을 제외하면 모두 벤처 캐피탈의 지분으로 누적 투자 규모는 1,080억 원인데 지난해 마지막 투자로 인정받은 왓챠의 기업 가치는 3,380억 원이랍니다. 매년 적자가 수백억씩 쌓이고 부채 총계가 1,245억 원에 이르면서 자본 잠식에 이르게 된 거죠. 또 올 상반기 진행한 프리 IPO도 실패했죠. 왓챠에서는 이를 두고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실패라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다르죠. 왓챠는 현재 업계 7위로 메이저 OTT 중 꼴찌입니다. 모든 OTT 가입자 수가 증가하던 지난 1년 왓챠는 2021년 7월 151만 명에서 2022년 7월 108만 명으로 무려 3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엔데믹으로 접어들어 모든 OTT 가입자 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왓챠는 곧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투자자가 왓챠의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왓챠는 여러 번 기회를 놓치는 실기의 타이밍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왓챠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보다 투자자를 향한 보여주기식 행보를 이어왔던 점이라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도입인 거죠. 보도자료 내놓고 4K 요금제 개설하고 4K 콘텐츠 몇 개 등록한 이후에 콘텐츠 수를 늘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4K 요금제 있고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뿐 실제 이 요금제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가입자에는 무신경했던 거죠. 또 하나 예는 일본 진출입니다. 국내 1, 2위 사업자도 아니고 일본을 공략할 수 있는 독점 콘텐츠를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진출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이렇게 국내 OTT 중 최초 진출이라는 타이틀에만 욕심을 내 천문학적인 돈만 까먹게 된 거죠. 올해 발표한 왓챠 2.0도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프리 IPO를 달성하기 위해서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OTT에서 영상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까지 같이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예를 들면 왓챠 독점 콘텐츠를 내놓고 이 작품의 웹툰까지 왓챠에서 서비스하겠다는 것이었죠. 최근 드라마 우영우가 화제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웹툰이 네이버 웹툰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만약 왓챠에서 주목할 만한 드라마가 나왔다면 업계 1위인 네이버 웹툰 같은 곳에서 현재 한 명이라도 더 왓챠로 끌어와야 하는데 자사에서 서비스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스트리밍도 멜론처럼 업계 1위거나 모기업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요. 복스가 낮은 시장 점유율로 버티고 있는 것은 페이코를 들고 있는 모기업 NHN 덕분입니다. 바이브도 네이버가 있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모기업 없는 소리바다는 현재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죠. 이런 시장에 왓챠가 도전한다. 적자의 폭을 더욱 늘릴 뿐이에요. OTT로 별다른 행보를 보여줄 수 없고 가입자 수가 빠르게 빠지고 있는 그저 투자를 받기 위해 프리 IPO를 걸고 왓챠 2.0이라는 웹툰 음악 서비스를 추가했지만 이제 투자주도 실상을 아는 거죠. 결국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것은 왓챠가 음원 유통사인 모모프를 인수하고 인디레이블 붕가붕가 레코드를 인수했다는 사실이었죠. 왓챠의 패착은 소비자 만족도보다 투자주의 환심을 사는데 급급했고 그렇게 얻은 투자금을 내실 있게 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왓챠의 유력 인수 후보로 카카오, 웨이브, 쿠팡, 크래프톤이 점쳐지고 있죠. 크래프톤의 경우 게임 IP를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만 가져오는 즉시 1년에 수백억의 적자가 늘어나게 될 텐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쿠팡은 과거 왓챠 인수를 타진했지만 현재 인수하지 않아도 잘만 되고 있죠. 게다가 안나 같은 작품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도 자신감을 얻고 이제 자신들이 왓챠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카카오와 웨이브죠. 사실 카카오는 OTT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의아한 기업이죠. CJ 출신의 김성수 대표를 영입하면서 CJ 행보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데요. CJ와 경쟁적으로 연예기획사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매출 1조 원이 넘는 네머드급 엔터사가 됐습니다. 이제 콘텐츠 제작 능력 또한 놀라운 수준이죠. 여기에 카카오 웹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현재 독자 행보를 하지 않고 어떤 OTT와도 직접적인 제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SKT와 카카오의 지분 교환은 있었지만 이건 모 기업 간의 거래일 뿐 웨이브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카카오가 인수한다면 기대해 볼 법하지만 카카오 자체가 OTT 시장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인수 가능성은 웨이브가 가장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자 티빙이 시즌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국내 OTT 1위 사업자가 됐죠. 2위로 밀려난 웨이브는 다급해질 수밖에요. 웨이브는 자금력은 받쳐주지만 여전히 독점 콘텐츠 제작 역량이 부족하죠. 모기업 SK텔레콤의 지원으로 콘텐츠 제작사를 대거 인수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최근 왓챠가 조조수, 시메틱 에러와 같은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죠. 또 제작비가 저렴한 예능 코미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직 넷플릭스가 잘 안 되는 게 예능입니다. 예능은 잘만 기획한다면 저렴한 제작비로 글로벌 히트를 노려볼 수 있죠. 이런 영향을 높이 사서 웨이브가 인수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매각 추진 중인 OTT 왓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왓챠는 국내 OTT 시장에서 승기를 거머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패착으로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니콘 달성에만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알뜰하게 관리, 느리지만 착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왓챠의 사례가 이후 스타트업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번 매각으로 인수한 기업과 서로 시너지를 발휘, 왓챠의 DNA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